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책도 읽습니다. 유튜브도 봅니다. 재테크 강의도 듣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퇴근하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 다시 버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는 아주 단순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월급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 구조를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팔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25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벽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핵심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름 그대로 자본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노동은 자본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다릅니다. 자본을 사용해서 돈을 만듭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직장인은 일을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다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움직입니다. 월세가 들어옵니다. 배당이 들어옵니다. 사업에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지 말고 돈이 벌리게 만들어라. 이 말은 멋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모아야 합니다. 절약을 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의 속도, 자산이 만들어내는 돈의 속도,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10년을 모아도 3억 6천만 원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속도는 다릅니다. 부동산은 어떤 시기에는 1년에 1억씩 오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기업은 몇 년 만에 10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본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으로 출발하고 자산으로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생활을 합니다. 남은 돈을 조금씩 저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돈이 돈을 벌게 만들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직장인은 연봉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현금 흐름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항상 현금 흐름 자산을 찾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배당이 나오는 주식, 현금 흐름이 있는 사업, 컨텐츠 수익, 저작권 수익, 플랫폼 수익, 이것들이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움직이는 구조, 이것이 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직장인이 자본가로 넘어가는 기준,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본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자본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 노동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직장인이 자본가로 넘어가는 임계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30만 원 들어옵니다. 배당이 20만 원 들어옵니다. 컨텐츠 수익이 10만 원 들어옵니다. 합쳐서 60만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네요.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 순간을 게임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돈이 노동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월세가 늘어납니다. 배당이 늘어납니다. 사업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산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삶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돈과 교환하지 않습니다. 돈이 시간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본가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월세, 첫 번째 배당, 첫 번째 온라인 수익, 첫 번째 사업 수익.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자산이 생기면 두 번째는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평생 직장인으로 남을지 자본가로 넘어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겨보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